나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분명 깜짝 놀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꾼인 썰루나에게만 살짝 공개해 보려고 한다. 나는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 졸업했다. 나름 자랑이지만 공부를 꽤 잘해서 서울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서울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마침 큰아빠가 내가 다니는 대학 근처에 살고 계셔서 큰엄마와 함께 그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큰아빠는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3개나 운영하고 있었고 큰엄마는 마카롱과 커피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 처음엔 잘 몰랐지만 큰엄마의 마카롱은 지역 맘카페에서 유명해질 정도로 인기였다. 공동 구매가 열리면 가게는 바쁘게 돌아갔고 나는 큰엄마에게 마카롱 만드는 법을 배우며 가게 일을 도왔다. 대학 졸업 시즌에는 직접 만든 마카롱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팔기도 했고 가게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원두도 꽤 인기를 끌었다. 큰아빠와 큰엄마는 각자 바쁘게 지내며 서로의 가게를 운영했지만 자녀가 없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큰엄마는 나를 유독 예뻐해 주셨다.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잊지 않고 선물과 함께 손수 쓴 카드를 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큰엄마는 내가 첫 조카라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나를 챙기셨다고 한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큰엄마 집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도 큰엄마는 여전히 나를 살뜰히 챙겨주셨다. 내가 수업이 없는 날이면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왔고 큰아빠도 가끔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빠졌을 때 나를 부르곤 했다. 두 분이 워낙 바빠서 집에서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큰엄마는 내가 함께 지내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으셨다. 여름이 되자 큰엄마는 점점 더 편안한 옷을 입기 시작하셨다. 나 역시 집에서는 나시와 반바지를 입고 지냈다. 큰엄마는 롱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거나 소매가 없는 긴 원피스를 즐겨 입으셨다. 그런 큰엄마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나는 차츰 큰엄마의 존재가 단순히 어른이 아닌 여성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큰엄마가 샤워를 하고 나오실 때마다 집안에는 은은한 선플라워 향수가 퍼졌고 그 향기가 나를 흔들어 놓았다. 어느 날 나는 큰엄마에게 큰엄마는 왜 아이가 없어요? 큰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큰엄마 닮은 딸이 있었다면 정말 예뻤을 거예요. 라고 물었다. 순간 큰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나도 태준이 같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라고 하셨다.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큰엄마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나중에 태준이가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큰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결국 큰엄마는 나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니 같이 맥주 한잔 할래? 라고 하셨다. 그날 큰엄마는 롱 티셔츠에 핫팬츠를 입고 계셨다. 냉장고에서 흑맥주와 안주를 꺼내오신 큰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큰엄마는 대학교 4학년 때 23살이었던 큰아빠를 소개받아 5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맞벌이를 하며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큰아빠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후유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큰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큰엄마 역시 가게를 운영하며 외로움을 달랬다. 하지만 큰아빠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원해졌다. 큰아빠는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큰엄마는 그런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큰엄마에 대한 연민과 애틋한 감정이 더욱 커져갔다. 큰엄마는 그동안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과거에 큰아빠가 젊은 아르바이트생과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빠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다. 큰엄마는 내게 큰아빠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런 큰엄마를 위로하고 싶었고 나도 모르게 큰엄마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다. 큰엄마는 처음엔 혼란스러워하셨지만 결국 나의 마음을 받아들이셨다. 그 후로도 큰엄마와 나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가기 전 큰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큰엄마는 가게를 며칠 닫고 나는 부모님께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렸다. 큰엄마는 차를 몰고 나와 내 손을 잡으며 내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셨다. 큰엄마도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나와 함께 일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셨다. 나는 큰엄마의 고백에 감동했고 앞으로 큰엄마만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군대에 가서도 나는 큰엄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면회를 오셨을 때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큰엄마는 내가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다. 지금은 나도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큰엄마와의 관계는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여전히 암호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